젊은 웨이트리스 김미나는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한강뷰 레스토랑의 가장 엄격한 규칙을 어겼다. 손님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말 것. 하지만 그 소년의 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였고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정윤호,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강력한 사업가는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가려던 순간 보았다. 웨이트리스가 그의 아들 민준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민준, 2년 동안 미소 짓지 않았던 소년, 의사들이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소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떨면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는 시도했다. 투쟁했다. 도전했다. 윤호는 분노했다. 그는 웨이트리스가 그의 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어 그를 모욕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준이 첫 번째 떨리는 걸음을 내딛었을 때 윤호는 거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두 번째 걸음에서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세 번째에서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민준이 걷고 있었다. 그리고 윤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 아내의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느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식사를 멈췄다. 웨이터들은 손에 든 쟁반을 든 채 얼어붙었다. 심지어 피아니스트도 다음 음을 연주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 3부는 현대의학의 한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낯선 웨이트리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김미나는 그날 밤 5번째로 흰색 앞치마를 정리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한강뷰의 어두운 직원실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피로에 떨렸다. 8시간 동안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부유한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이 그녀를 가구의 일부처럼 대하는 동안에도 미소를 유지하느라 그녀의 발은 이제 불이 붙는 듯 아팠다. 이번 달 월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나는 작은 탈의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25세의 미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면서 3가지 일을 병행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저녁에는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그녀의 수입은 간신히 자신의 월세를 내고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기에 빠듯했다. 7번, 테이블에서 계산서 요청했어요. 박지훈 매니저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리를 펴고 마지막 기운을 짜내어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우아한 남자가 어린 소년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미나의 6개월 월급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는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그의 뻣뻣한 자세와 날카로운 턱선은 권력과 자신감을 내뿜었다. 정윤호는 그녀가 다가왔을 때 눈을 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소년을 완전히 무시했다. 약 8세로 보이는 소년은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나는 그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금속 보조기구를 알아챘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너무나 깊은 슬픔을 발견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미나가 가장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계산서만 주세요. 윤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 속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민에게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크고 슬펐으며 마치 나이에 비해 너무 큰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다.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미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름이 뭐예요? 미나는 손님과의 긴 대화를 금지하는 레스토랑 규칙을 무시하고 물었다. 민준이요. 소년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 정말 멋진 이름이네. 음악 좋아해? 소년의 눈이 그날 밤 처음으로 밝아졌다. 네, 아주 좋아해요. 특히 피아노 연주할 때가 제일 좋아요. 마치 신호를 들은 것처럼 레스토랑의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고 모두의 놀라움으로 그는 음악에 맞춰 작은 어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나는 그 순간 이 작은 움직임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기쁨이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 차가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저녁의 마지막 손님으로 그들의 존재는 민에게 이상하게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민준의 슬픈 눈과 그 짧은 순간의 미소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에 맴돌았다. 윤호는 마침내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나서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거대 기업 정윤호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다. 아들과의 저녁 식사조차 그의 일정표에 억지로 끼워 넣은 의무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민준아, 가만히 봐 있어. 공공장소에 있잖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의 말투에는 꾸중보다는 지루함이 더 묻어났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음악에 취한 민준은 가느다란 팔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그의 금속 보조기구가 테이블 아래서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나는 민준의 눈 속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결단력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매니저가 곧 개입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규칙과 위험을 무시했다. 춤추고 싶어? 그녀는 손을 내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레스토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은 식사를 중단했고 숟가락과 포크가 접시 위에 멈췄다. 웨이터들은 일을 멈췄고 심지어 피아니스트도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듯 음악을 더 부드럽게 연주했다. 미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춤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놀라서 입을 벌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윤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다시 미나의 내민 손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희망의 불빛이 일렁였다. 그는 할 수 없어요. 윤호가 이제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는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미나가 손을 내리지 않고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렇지, 민준아.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미나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신뢰와 기대감을 느꼈다. 많은 노력으로 민주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보조기구는 그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작고 떨리지만 모든 장소를 감염시키는 기쁨으로 가득 찬 세 걸음이었다. 미나는 그의 키에 맞춰 쪼그려 앉았고 함께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의 몸무게를 조금 지탱해주며 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춤은 아니었지만 진짜였고 아름다웠으며 생명력이 넘쳤다. 다른 손님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이후에는 감동으로 부드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겼다. 미나는 심지어 셰프도 보기 위해 주방에서 나온 것을 흘깃 보았다. 음악이 끝났을 때 민주는 미나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다. 그는 마치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윤호는 의자에 굳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강력한 남자가 인간적으로 보였다. 취약하고 혼란스럽고 아마도 후회로 가득 찬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민준이 민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춤을 추지 않았어요. 미나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떠나면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에 남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빛나던 행복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됐어. 그녀는 텅 빈 지하철 칸에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직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날 밤 윤호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사고 전에 거실에서
민준과 춤추던 아내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수의 웃음소리, 민준의 기쁨에 찬 비명,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던 완벽한 행복의 순간들. 모든 것이 침묵과 의료 장비로 변하기 전 그가 자신의 아들을 껴안는 방법조차 모르는 이 남자로 변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지수야.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권위 있는 톤과는 달리 약하고 상처받은 것처럼 들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년 전에 그 끔찍한 자동차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의 아내, 그의 행복, 그리고 아들과의 연결. 민주는 육체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다리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의 영혼은 어머니의 상실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윤호 자신은 그는 슬픔과 죄책감 속에 자신을 묻었다. 그는 일에 몰두하고 감정을 차단하고 아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다. 오늘 밤 그 웨이트리스가 단 몇 분 만에 그가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윤호는 마침내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개인 기사인 이상현을 불렀다. 상현은 15년 동안 윤호의 곁에서 일한 충실한 직원이었다. 그는 윤호의 모든 비밀과 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강뷰 레스토랑에 가야 해. 김미나라는 웨이트리스를 물어봐. 이것을 그녀에게 전해줘. 그는 정윤호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우아한 봉투를 건넸다. 내일 오후 3시에 본사 타워로 오라고 해. 상현은 질문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는 윤호가 그런 톤을 사용할 때는 주석 없이 복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윤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르는 작은 불빛을. 미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번째 일자리인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어쩌면 오늘은 해고 통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을 위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강뷰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상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찾는 정장을 입은 운전사. 그러나 봉투는 진짜였고 비싼 종이와 우아한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미나 씨, 내일 오후 3시에 정윤호 타워 45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민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윤호. 미나는 편지를 3번 읽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서둘러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정윤호가 왜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해고 통지, 법적 조치, 아니면 민준을 위한 무언가. 김미나 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일에 대한 불만이 역력했다. 그녀의 교대는 2시간 후에 끝났고 그 후 사무실 청소 일을 위해 강남에서 다른 구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민준의 슬픈 눈과 그들이 춤을 출 때 그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미나는 유일하게 괜찮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도심으로 지하철을 탔다. 그녀는 편지에 적힌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고 정윤호 타워 앞에 서자 숨이 막혔다. 정윤호 타워는 끝없는 유리창에 구름을 반사하며 유리와 강철의 거인처럼 솟아있었다. 63층 높이의 이 건물은 서울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였고 정윤호 그룹의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했다. 로비는 그녀를 위협했다. 도처의 흰 대리석, 예술품 같은 조각들,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식물들, 그리고 그녀의 1년 월급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미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정윤호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김미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접수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가짜 미소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45층입니다.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미나는 귀가 막힌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단지 2일 전 그녀는 평범한 웨이트리스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나이든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오셨군요. 윤호의 비서인 박성희가 마치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비싼 그림들과 도시 전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창문들로 가득한 복도를 걸었다. 미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서울의 정형이 그녀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어울리지 않는지 느꼈다. 그녀의 값싼 원피스와 낡은 가방은 이 호화로운 환경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성희는 그녀를 옆 사무실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 미나는 그것이 일부러라는 것을 알았다. 누가 그곳에서 명령을 내리는지 상기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미나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평생 기다려왔다. 더 나은 기회를, 더 쉬운 삶을,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마침내 성희는 그녀의 아파트 전체보다 커 보이는 사무실로 그녀를 데려갔다. 사무실의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공간은 미니멀하고 우아했으며 모든 가구는 비싸고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였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왔을 때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실루엣은 빛 속에서 강력하고 고독해 보였다. 성희 씨 나가주세요. 윤호는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성희는 나갔지만 미나는 그녀가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닫은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 행동에서 비서가 자신을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미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이 강력한 남자의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어쩌면 그녀의 3가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미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가 마침내 돌아섰다. 그는 레스토랑에서와는 달라 보였다. 더 지치고 더 부서진 모습이었다. 그의 완벽한 정장과 단정한 외모 아래에 미나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어젯밤 민중과의 춤이 그의 방어벽에 금을 낸 것 같았다.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윤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기회 또는 그의 사무실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만 물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괜찮아요. 글쎄, 완전히 괜찮진 않아요. 윤호는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구부러지며 그가 항상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그가 신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2년 전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마치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잃은 것 같아요. 미나는 초대 없이 그의 앞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은 대담했지만 윤호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가 그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젯밤까지는요, 윤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젯밤 그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에게 뭘 원하시나요? 미나가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호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높은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그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민준이의 치료 동반자로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버는 돈의 10배를 지불하겠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 제안은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것은 많은 돈이었다. 그녀가 꿈에서도 본 적이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고 어쩌면 나중에 대학에서 무언가를 공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제안 뒤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저는 치료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웨이트리스일 뿐이에요. 정확히 그거예요. 윤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다. 당신은 비싼 의사들이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5분 만에 해냈어요. 제 아들이 다시 아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그녀처럼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것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것은 상처받은 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제가 정확히 뭘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와 시간을 보내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행복하게라는 단어는 윤호의 입에서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외국어처럼. 그리고 그 순간 미나는 윤호도 행복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미나가 물었다. 미나가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정윤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고 불완전한 미소였지만 그의 얼굴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갑자기 더 젊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윤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나가 전에 듣지 못했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다른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성희가 당신의 이전 고용주들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는 데스크 위에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성희가 즉시 나타났다. 그녀는 미나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미나 씨가 내일부터 민준이의 치료 동반자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이전 고용주들에게 연락해서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녀의 사직을 처리해 주세요.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치료 동반자요. 하지만 그녀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성희 씨. 윤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정적이었다. 계약서를 준비하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성희는 항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신 그녀는 꽉 다문 입술로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미나는 성희가 떠나면서 그녀를 향해 던진 원한에 찬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배낭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정윤호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에서 소아재활과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했고 민준이 좋아할 만한 게임과 활동들을 연구했다. 그 집은 타워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에 위치한 정윤호의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완벽한 정원, 대리석 분수, 그리고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털처럼 보이는 거대한 창문들이 특징이었다. 미나는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고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졌다. 그녀는 단지 3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문이 열리고 나이든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김미나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집사는 그녀를 거대한 현관을 통해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미나의 상상을 넘어섰다. 천장은 높았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으며 바닥은 완벽하게 광을 낸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미나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따뜻함이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아름답지만 차갑고 비인간적인. 그녀는 주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처럼 밝아졌다. 미나 선생님, 정말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이지. 미나는 그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우리 재미있게 지낼 거야, 알았지? 민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나는 그가 계단을 긴장되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윤호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시작할 준비가 다 되셨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인 것처럼.
미나는 윤호의 딱딱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녀는 이해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민준이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워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미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다시 돌아섰다. 민준아, 네 방을 보여줄래?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다. 마침내 그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듯이 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집 곳곳을 그녀에게 안내했다. 미나는 이 거대한 집이 얼마나 비어있고 차가운지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이었다. 민준의 방은 거대했고 새 것처럼 보이는 사용되지 않은 비싼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신 게임 콘솔, 정교한 레고 세트, 수십 개의 인형들, 전동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작은 농구대까지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아무도 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것처럼. 방 한쪽에는 작은 피아노가 있었다. 그것은 방의 다른 것들과 달리 약간의 사용 흔적이 있었다. 어떤 게 제일 좋아? 미나가 장난감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슬픈 표정이 스쳤다. 아빠가 사주시지만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놀 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들렸다. 미나는 가슴이 찌릿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서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미나는 가방에서 작고 부드러운 공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길에서 3,000원에 산 싼 공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민준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걸로 먼저 놀아보자. 첫 1시간 동안 그들은 기본 운동을 했다. 미나는 전날 밤 인터넷에서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했다. 민준은 공을 잡고 들어 올리고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겨야 했다. 어느 아이에게나 쉬운 운동이지만 그에게는 작은 승리를 의미했다. 정말 잘했어. 미나가 민준이 10번째로 공을 성공적으로 넘겼을 때 기뻐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까? 그녀는 공을 바닥에 굴리고 민준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그가 반응하기 전에 공이 지나갔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후에 그는 공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반응 시간이 향상되었다. 미나는 민준의 얼굴에서 좌절감이 점차 집중과 결단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간단한 게임에 완전히 몰입했고 미나는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기를 볼 수 있었다. 좋아, 이제 다른 것을 해보자. 미나는 휴대폰에서 음악을 틀었다. 그것은 경쾌한 케이팝 노래였고 방 안에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기엔 피아노가 없어요.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음악에 약간 놀란 것 같았다. 음악은 어디에나 있어. 그냥 찾기만 하면 돼. 미나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장된 동작으로 팔을 흔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민준이 웃는 것을 보고 기뻤다. 민준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의자에서 그녀를 따라하며 팔과 머리를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비치는 기쁨은 무한했다. 조금씩 그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 봐요, 미나 선생님, 또 춤추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놀라고 기뻐했다. 그의 웃음은 거대한 방을 채웠고 더 작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미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준이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고 움직임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문에서 윤호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방에 들어와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미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감지했다. 아마도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작은 불빛까지. 그는 2년 동안 그 집에서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소리는 그에게 낯설고 거의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 그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상기시켰다. 아빠, 우리랑 같이 춤출래요? 민준이 갑자기 그를 보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윤호는 아들의 초대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스쳤다. 그는 넥타이를 불편하게 만지작거렸다. 할 일이 있어.
그는 빠르게 물러서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거의 떨렸다. 미나는 민준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불을 꺼버린 것처럼.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그는 다시 휠체어에 천천히 앉았다. 그 순간에 마법이 깨져버렸다. 아빠는 춤추지 않아요. 소년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미나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엄마가 떠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저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마 그는 그냥 시간이 필요한가 봐. 미나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윤회에게 화가 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들의 작은 초대를 거절한 것이 민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윤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미나는 분위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 몇 개를 꺼냈다. 이것들을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야. 이 히어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녀는 약간 낡은 슈퍼히어로 인형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게 뭐죠? 이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사실은 내 동생의 것이었는데 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가지게 됐어. 미나는 민준에게 인형의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다. 이 히어로는 상처를 받아도 항상 다시 일어나. 그리고 혼자서는 싸우지 않아. 그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해. 민준은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방에 있는 비싼 장난감들과는 달랐다. 이 인형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영혼이 있었다. 그들은 하루의 나머지를 게임을 발명하며 보냈다. 미나는 모든 재활 운동을 모험으로 변화시켰다. 창문까지 걷는 것은 북극 탐험이 되었다. 균형 운동은 해적선에 있는 것 같았다. 팔굽혀 펴기는 슈퍼히어로 훈련이 되었다. 민준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는 미나의 도움으로 보조기구를 의지하며 방 주변을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각각의 작은 성취는 축하받았고 각각의 넘어짐은 다시 일어날 기회로 여겨졌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민준이 점심시간에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가정부가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왜 아빠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8살짜리 아이에게 성인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때로는 슬픔이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른들도 무서워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 너무 아파서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렵게 돼. 하지만 난 여기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떠난 거예요. 미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내 아빠는 너를 사랑해, 민준아. 그는 단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잊어버렸을 뿐이야. 오후에 윤호가 일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을 정원에서 발견했다. 미나는 쿠션과 로프로 작은 장애물 코스를 만들었다. 미나는 가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함께 정원의 일부를 작은 훈련장으로 변형시켰다. 민준은 천천히 하지만 결단력 있게 나아가고 있었고 각각의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녀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윤호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잔디밭 가장자리에 서서 미나와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쳤다. 의사들은 그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또한 그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나는 민준에게 계속 박수를 치며 대답했다. 그녀는 윤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그것이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동기부여해요. 그리고 그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요. 윤호는 조용히 있었고 그의 아들이 거대한 미소로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얼굴은 땀으로 빛났고 그의 눈은 성취감으로 반짝였다. 윤호는 아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것 봐요. 미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 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미나는 그를 도우려고 움직였지만 윤호가 먼저 도착하여 넘어지기 전에 아들을 붙잡았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아버지의 몸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반응한 것이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아버지의 팔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윤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두려움, 안도감,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아마도 기억의 물결.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윤호를 꽉 안았다. 그의 작은 팔이 아버지의 목을 감쌌다. 사랑해요, 아빠.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고통이 스쳤다. 마치 그 세 단어가 단검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마침내 그는 포옹을 돌려주었지만 미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미나는 그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알았다. 그것은 얼어붙은 호수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같았다. 작지만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약속하는. 그날 밤 그들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민준이 물었다. 미나 선생님, 아빠도 우리처럼 놀 수 있을까요? 미나는 윤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딱딱하게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서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일에 자신을 묻고 있었다. 모두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민준아. 우리는 그저 올바른 선생님이 필요할 뿐이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나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민준은 이해하는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스쳤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쩌면 정윤호도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학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발전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저택의 다른 곳에서 박성희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통해 정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녀의 입술은 불만으로 꽉 다물어져 있었다. 박성희는 10년 동안 정윤호를 위해 일해왔다. 그녀는 그의 오른팔이자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의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운 붕괴도 목격했다. 그녀는 지수의 죽음 이후 그를 지지해왔고 그가 자신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그 웨이트리스가 온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윤호는 그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그녀의 우려를 무시했다. 그는 점점 더 그 여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성희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 웨이트리스는 가야 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윤호와 민준을 보호해야 했다. 비록 그들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금요일 아침이었을 때 성희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전날 밤 윤호가 미나에 대해 한 말을 우연히 들었다. 민준이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달라 보여요.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 말은 성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미나가 윤호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성희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미나가 오기 전에 민준을 숨기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하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루만 미나와 민준을 떼어놓으면 그들의 연결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윤호도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나는 항상 9시에 도착했고 성희는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희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엄격했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미나 씨, 성희가 가장 가짜 미소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민준이와 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프거든요. 정 회장님이 일정을 변경하셨어요. 민준이는 오전 내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해요. 미나는 성희의 말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제 민준은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고 윤호는 의사 약속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성희와 논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는 명백히 그녀를 적으로 보고 있었다. 기다려도 될까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은 성희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니면 의사에게 함께 가도 될까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성희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미나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필요 없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녀는 미나가 항의하기 전에 문을 닫았다. 2층 창문에서
그녀는 미나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위층에서 민주는 미나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침을 마치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뛰어가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실망이 스쳤다. 미나 선생님이 가셨어요. 그가 집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다. 박 비서님이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집사는 민준의 실망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언제 병원 약속이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성희 비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항상 그와 미나를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아버지에게 미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 민준은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감정이었다. 사고 이후로 그는 주로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성희가 그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30분 후 성희가 민준의 의사 약속에 대비해 그를 준비시키러 올라왔을 때 민준은 이미 화가 나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반항적이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를 돌려보냈죠. 그가 휠체어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했어요. 성희는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작은 전사처럼 보였다. 민준아,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성희가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계층의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곧 그녀에게 지루해질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이 더욱 강하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붉어졌다. 미나 선생님은 제 친구예요. 직원들은 친구가 아니야, 민준아. 그들은 직원일 뿐이야. 성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이 현실을 이해하길 바랐다. 그녀의 세계에서 계급은 중요했고 경계선은 분명했다. 소녀는 분노로 울기 시작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희가 모든 것을 망쳤다. 미나 선생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스쳤다. 어쩌면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오래 가지 않아. 민주는 성희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단력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강했다. 미나와의 훈련 덕분에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성희가 그것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빠를 찾으러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하고 계셔. 일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성희는 문 앞에 단단히 서서 그가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자세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는 온 집안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쳤다. 아빠, 아빠, 여기 와요. 성희는 당황했다. 그녀는 민준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소년의 목소리는 이미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준아, 제발 조용히 해.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아빠, 성희 비서가 미나 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거짓말했어요. 민준은 계속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호는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었을 때 비명소리가 그의 사무실에 도달했다. 그는 서울과 뉴욕의 투자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아들의 필사적인 외침은 점점 더 강해졌다. 윤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화면 속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 회장님? 한 투자자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 있네요. 그는 동업자들에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중단한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그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민준의 방으로 달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발견했다.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들,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성희, 그리고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 윤호는 즉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윤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가 미나가 오늘 못 온다고 해서 발작을 일으켰어요. 성희가 빠르게 설명했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의사 약속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눈물 사이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녀가 미나 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오늘 병원 약속 없어요. 윤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들과 비서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성희를 10년 동안 알아왔고 그녀는 항상 충성스럽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민준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렇게 감정적일 때는 윤호는 차가운 눈으로 성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성희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는 윤호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윤호 씨, 저는 그저 민준이가 그 여자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그걸 결정했나요?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치기 시작했다. 성희는 긴장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그가 누군가를 해고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하게 들리려고 노력했다. 그 웨이트리스는 민준에게 좋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가족은 나와 내 아들이에요. 당신은 직원이에요. 윤호의 말은 냉정했고 최종적이었다. 그 말은 성희에게 돌처럼 떨어졌다. 10년 후 그를 위해 했던 모든 일 후에 그는 그녀를 그저 직원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그의 생활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심지어 언젠가 그들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꿈꿨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윤호 씨, 제발, 저는 그녀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당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곁에 있었어요. 나는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 그리고 이 모든 해 동안 그가 미나와 함께 웃는 것처럼 웃는 것을 몇 번이나 봤지? 윤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미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윤호의 눈에서 결심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민준이 소매로 코를 닦으며 미나 선생님을 불러줄 수 있어요?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윤호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의 비싼 정장이나 강력한 남자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안았다. 그는 민준의 작은 몸이 그의 팔 안에서 얼마나 연약하게 느껴지는지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이 단순한 접촉을 부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이지, 지금 바로 전화할게. 윤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일어서서 성희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결정적이었다. 당신은 해고됐어요. 당신의 물건을 챙겨서 오늘 당장 떠나기 바랍니다. 성희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윤호 씨,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의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3년 동안 회사 돈을 숨겨둔 케이맨 제도 계좌에 대해 알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은 위험하게 빛났다. 성희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계좌를 너무 잘 숨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호는 항상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인은 가방을 집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10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 웨이트리스 때문이었다. 윤호는 즉시 민에게 전화했다. 미나 씨, 올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오해가 있었어요. 미나는 시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윤호의 전화를 받고 놀랐지만 즉시 동의했다.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미나가 30분 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준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휠체어 대신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몇 년이 아닌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껴안았다. 괜찮아? 미나가 물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가 성희 비서를 해고했어요. 미나는 계단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다. 부드러움과 취약함이 섞인 표정.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로 보였다. 처음으로 미나는 그를 강력한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버지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더 인간적으로,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미나가 그의 걸음에 서두름이 없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다. 초대장은 금빛 종이에 우아한 글씨로 도착했다. 자선 갈라, 어린이 심장재단. 윤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읽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의 눈에 번뜩이는 빛이 스쳤다. 그는 초대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윤호와 민준과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작은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다. 정윤호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했다. 그의 아들의 상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민준의 회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리더십과 인내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미나 씨, 그는 그날 오후에 말했다. 토요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민준이가 참여했으면 해요. 미나는 민준의 균형 운동을 돕고 있을 때 그 제안을 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한쪽 발로 서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소녀는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참여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윤호가 민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랐다. 작은 발표요. 복잡한 것 없이 그냥 조금 걷고 아마도 그의 진전에 대해 몇 마디 말하는 정도. 윤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그는 이미 그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무대에서 걷는 모습, 청중들의 박수갈채, 그리고 신문 한 면의 헤드라인, 정윤호의 아들, 기적적인 회복. 민준은 창백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아빠,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쉬울 거야, 윤호가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미나가 너를 준비시킬 수 있어. 그것은 회사를 위해 중요해. 그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이디어 뒤에 있는 진실이었다. 그것은 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윤호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아들의 장애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 미나는 민준의 눈에서 배신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다시 의심하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는 윤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이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윤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냥 빛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요. 미나는 윤호의 눈에서 낯익은 결단력을 보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표정을 보았다. 소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또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가 사랑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였다. 괜찮아요.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게요. 미나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알았다. 그녀는 고용된 직원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 주 내내 윤호는 행사에 집착했다. 그는 사진사를 고용하고 신문사에 알리고 심지어 몇몇 중요한 정치인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거기에 있도록 확인했다. 그는 민준이 입을 작은 턱시도를 주문했고 연설문 작가에게 아들을 위한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미나는 최선을 다해 민준을 준비시키려고 했지만 소년이 점점 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운동이 악화되었고 더 자주 넘어졌으며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그는 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미나는 그를 달래기 위해 불려오곤 했다.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 미나가 금요일 오후에 물었다. 그들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조용한 대화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아빠가 중요하다고 해요.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래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너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미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민준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보였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은 아니에요. 그때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고백 같았다. 미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것이 그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토요일이 너무 빨리 왔다. 서울에서 가장 우아한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는 갈라 드레스를 입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비싼 샴페인을 마시는 부자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형 현수막에는 어린이 심장 재단 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나는 참석하도록 요청했지만 윤호는 거부했다. 가족 행사예요. 민준이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다. 미나는 윤호가 다시 그의 오래된 자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통제적이고 감정적으로 닫혀 있으며 모든 것이 그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지만 그는 제가 곁에 있을 때 더 안전하게 느껴요. 미나는 민준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다. 소녀는 떨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나 씨, 당신의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민준이는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팠지만 미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채오르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더욱 연약해 보이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두려운 시선을 보냈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호텔에서 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주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유리잔과 값비싼 도자기 접시가 놓여 있었다. 조명이 너무 밝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며 대화 소음이 그를 어지럽게 했다. 그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가 윤회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발표가 끝나면 곧 끝날 거야. 윤호는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는 민준의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번 무대에 올라가면 민준은 잘 할 것이다. 그는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곧 끝나지 않았다. 먼저 정치인들의 3개의 긴 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동안 지속된 예술품 경매 그리고 더 많은 연설이 있었다. 행사는 지루하게 계속되었고 민준의 불안은 매 순간 증가했다. 민준은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그는 위장이 아프기 시작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앉아 있었고 그의 불안은 천천히 그를 갉아먹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 윤호는 그를 무대로 안내했다. 그를 바라보는 적어도 200명의 사람들, 텔레비전 카메라, 사진에 플래시가 있었다. 민주는 무대 위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의 다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윤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제 아들 민준을 소개합니다. 그는 여러분과 그의 영감을 주는 극복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민준에게 넘기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소녀는 얼어붙었다. 조명이 그를 눈부시게 했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며 그의 다리는 보조기구가 소리를 낼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침묵은 귀청이 터질 정도였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보려고 했지만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민주는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윤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포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스쳤다. 못하겠어요. 민준이 마이크에 속삭이고 모든 우아한 사람들 앞에서 무대 위에 쓰러졌다. 그의 작은 몸이 무대 바닥에 떨어졌고 청중들로부터 충격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즉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동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윤호는 아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피해는 이미 입혀졌다. 그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아빠. 민준이 울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깨졌고 그의 작은 몸은 흐느낌으로 흔들렸다. 윤호는 아들을 무대에서 데리고 내려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승리의 순간이 되었어야 했다. 대신 그것은 공개적인 굴욕이 되었다. 괜찮아, 민준아. 그는 마침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고 민준은 그것을 알았다. 윤호는 사과하고 행사를 떠났다. 그들이 나가는 동안 그는 사람들의 속삭임과 동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해졌다. 이제 그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윤호는 턱을 꽉 물고 운전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윤호는 자신이 아들에게 분노하는 것을 느꼈다가 즉시 그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이 작은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있었는가? 민주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윤호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을 위해 아들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 깨달음은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말 그런 아버지가 되었는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아들을 이용하는 사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도착했을 때 미나는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다. 이미 몇몇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정윤호의 아들 자선 행사에서 무너지다. 재벌 2세의 공개적 실패, 장애 아동의 무대 공포. 미나의 가슴은 민준을 위해 아팠다. 그녀는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그는 이것까지 견딜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지내요?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윤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오래된 습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상처를 감추고 약점을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 하지만 민주는 마치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붙잡는 것처럼 민에게 매달렸다. 미나 선생님, 끔찍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내 사랑. 이제 지나갔어. 미나는 그를 안으로 데려갔지만 윤호가 그녀를 멈췄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것처럼 들렸다. 그는 다시 그의 CEO 모드로 돌아갔다. 결단력 있고 감정이 없고 완전히 통제하는. 그들은 민준을 집사와 함께 두고 사무실로 갔다. 윤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통제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진은 없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돼요. 윤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난조였다. 당신이 그를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적어도 그는 혼자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전에요? 그가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던 때를 말하시는 건가요? 미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윤호가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믿을 수 없었다. 적어도 그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았어요. 윤호의 말은 차가웠고 잔인했다. 미나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윤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를 그런 상황에 놓음으로써 그를 망신시켰어요. 미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싸고 있었다. 전날 밤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할 일이 없었다. 윤호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를 해고했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옷을 접어 넣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민준을 그리워할 것이다. 작은 소녀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다. 그의 용기, 그의 미소, 그의 춤에 대한 사랑.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물건들을 챙겼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나는 잠시 응답할지 망설였다. 그것이 윤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미나 선생님,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어디 있어? 아버지가 1시간 전에 전화했어. 너를 찾아서 미치겠대. 미나는 갑자기 긴장했다. 그녀는 민준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우리 장소에 있어요. 기억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더 강해졌다. 물론 그녀는 기억했다. 그것은 미나의 일 2번째 주에 그들이 갔던 공원이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음악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춤을 연습했다. 석조 건물의 음향은 완벽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벽에서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민준은 에코가 음악을 영원히 울리게 한다고 해서 그곳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민준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가고 있어.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을 집었다. 그녀의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도울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 될지라도. 미나는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택시를 탔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세게 뛰었다.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민준이 집을 떠날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공원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필터링되어 금색 빗줄기를 만들었다. 몇몇 노인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고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고 있었다. 공원은 도시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피난처 같았다. 중앙에 낡은 돌 음악당에 민준이 있었다. 그는 혼자서 서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보조기구에 지지되어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혼자서 매우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어색했지만 그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음악을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미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접근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선생님이 올 줄 알았어요. 민준이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미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미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미나는 음악당에 올라가 그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음악당의 벽에서 부드럽게 반사되어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왜 집에서 나왔어, 민준아?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싶었다. 아빠가 선생님을 내쫓았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으면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혼란스러운 거야. 그는 너를 많이 사랑해. 미나는 윤호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참아요. 그건 달라요. 민준의 말에는 어린아이에게서 기대하지 않을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사랑과 인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색 차가 공원 앞에 멈췄다. 타이어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윤호는 2명의 경호원이 뒤따르는 가운데 달려내렸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평소의 완벽한 외모는 사라졌다. 그의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가 음악당에서 민준을 보았을 때 안전하고 괜찮은 모습에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의 어깨에서 눈에 보이는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그가 민준이 미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감정은 복잡해졌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야생 동물을 놀라게 할까봐 두려운 것처럼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준아, 너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없었다. 그것은 취약하고 진실했다. 미나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민준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그는 즉시 핵심으로 들어갔다. 윤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그의 아들을 안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복잡하고 용감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아, 미나 선생님과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해. 윤호가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이 그를 막았다.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몸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강했다. 어젯밤에 이미 대화했잖아요. 들었어요. 아빠가 나쁜 말 했어요. 아들아, 복잡한 일이야. 윤호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민준은 그를 다시 막았다. 복잡하지 않아요. 민준은 민에게서 벗어나 분노를 담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결심으로 단단해졌다. 아빠는 사람들이 아빠를 보게 하려고 저를 그 끔찍한 무대에 세웠고 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미나 선생님을 탓했어요. 윤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8살짜리 아들이 그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진정한 동기를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의 가면을 꿰뚫어 보았다. 아빠, 미나 선생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무도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걸 저에게서 빼앗으려고 해요? 바람이 음악당 주변의 나무잎을 흔들었다. 노인들은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심지어 개를 데리고 있던 여성도 호기심에 다가왔다. 이 가족의 드라마는 공개적인 것이 되었다. 윤호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미나를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았다. 그의 아들이 옳았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공포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민준을 진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도구로 민준을 이용하려고 했다. 네가 맞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완전히 맞아. 그는 음악당에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경계를 넘을 용기가 부족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가 민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를 찾고 있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윤호는 이해했다. 그는 민준에게 돌아섰다. 날 용서해 줄래, 아들아?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성인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미나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다시는 저를 무대에 세우지 않기로 약속하면요. 약속할게. 윤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울 거예요. 민준의 두 번째 조건은 더 어려웠다. 마지막 요청은 그를 놀라게 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을 때 그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약속할게.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와요. 미나 선생님이 새로운 춤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윤호는 마치 미지의 영토처럼 아들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2년 동안 그는 이러한 순간들을 피해왔고 항상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변명을 찾았다. 1. 중요한 전화, 긴급한 회의, 무엇이든 부상당한 아들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여기 이 오래되고 벗겨진 음악당에서 미나가 조용히 지켜보고 민준이 눈에 희망을 담고 기다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아빠,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요. 그 순간 강력한 사업가 정윤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사랑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